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6월 9일 오후 5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분석해볼 내용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좀 흐름, 그리고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사는 게 좋을지 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5월 소비자 물가지표랑 CPI 물가지표가 소비자 물가지표와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가 6월 11일, 12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호재라서, 호재라기보다 발표라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 11일 날 오전 8시 30분에 CPI 물가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2일 날 생산자 물가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10시 30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치가 24만 7천이었고 이제 전망치가 24만 2천, 이렇게 좀 예상치는 사실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비트가 선반영을 해서 하락을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짝의 기술적 반등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은 뭐 이렇다 할 그런 비트의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어쨌든 주식이랑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전자결제 테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25만원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25만원씩 뭐 지급을 하겠다. 근데 그거를 지역화폐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리고 추경을 하겠다, 그런 뉴스들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침 실시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고 아침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 관련주 보라코인, 그 다음에 다날코인, 페이코인, 이런 이제 김치코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폭등을 하면서 이제 업비트에서는 보라코인이, 그 다음에 빗썸에서는 페이코인이 대장을 받아서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놈들은 어쨌든 지금 정부 추경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밀접한 호재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눌림목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좀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놈은 좀 타점을, 눌림목 타점을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밀접하게 알트코인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도미넌스와 이제 이더리움을 잘 챙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페이코인, 보라코인, 이렇게 5개 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 지표들과 함께 보면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잘 보이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약간의 적정의 주가까지 이렇게 파란 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승을 암시하고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20 이상 이렇게 좀 약간 상승을 좀 할 때는 이게 옆으로 이제 횡보를 그만하고 방향성이 나올 때 이런 모양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봉상에서 어쨌든 21선과 61선을 같이 지지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옆으로 십자도지, 어제도 십자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거래량이 줄면서 더 이상 매도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세계 기업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투자금을 더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으려면 이틀 전에 주말 시장에서 다시 한번 61선의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런 식의 쌍바닥의 모양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를 해놓고 21선과 61선을 이렇게 횡보를 하는, 위에 십자도지를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강한 상승을 암시하는 모양이지 않나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뭐 100K를 가더라도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어떤 게 갈지는 몰라요. 왜냐면 알트코인이 사실은 그동안 관심 없었던 보라코인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페이코인이 60% 70%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게 갈지
갈지는 몰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단타치고 매매하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 시장이 망가지지 않아야 보라코인이라든지 뭐 레이븐 코인이라든지 페이코인이라든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뭔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단타로 좀 대응하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자신 없다 그러면 10월까지 그냥 스윙할 거 그냥 잘 매집해가지고 뭐 10월달에 까보던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밈코인이라든지 아니면 AI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많이, 뭐 어쨌든 10월달쯤 되면 다시 한번 좀 많이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0월까지 스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것들, 나는 예를 들어서 좀 시드가 작아서 뭐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이슈가 있는 거에 그날 들어가서 매매를 하거나 눌림목을 잡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좀 차트 분석을 또 좀 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4시간 봉을 좀 한번 볼게요. 4시간 봉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가 초록 색깔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6월 2일날 이제 빨간 색깔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1일날 다시 한번 초록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양운이고,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구름 그 매물대고, 얘는 하락을 하는 매물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매물대가 출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가 굉장히 잘 맞는 보조 지표고, 지금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현재 주가가 이 양운 일때 이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강하게 슈팅을 암시하는 차트예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바닥을 만들 때, 지금 자리가 저는 바닥은 6월 6일날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주가가 쭉 하락을 하면서 하락했던 가격 조정과 옆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의 비율이 최소 1대1은 돼야 되고, 1대1이 되면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요. 만약에 1대2가 되면은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날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찍어보면 지금 87개 하락을 했고요. 옆으로 횡보를 하는 시점에 87개가 6월 한 20일 정도 형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최소 6월 20일까지는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총이 큰 코인들은 못 가죠. 왜? 비트코인이 못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소 이제 한 2주일 정도는 더 횡보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도미넌스가 만약에 빠져준다면, 지금 도미넌스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오늘 이제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이게 고점에서 음봉이 3개, 빨간 색깔 캔들이 3개가 뜨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빨간 색깔 캔들이 3개가 뜨면 흑산병,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지금 현재 모양은 사실은 좀 상승을 강하게 암시를 하는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거는 63.8%까지 61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비트가 이렇게 한 2주 동안 횡보하면서 도미넌스가 뭔가 하락을 해준다면, 알트코인들 중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슈가 있는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움직일 그런 시장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국내 김치코인 중에서 뭐 보라라든지 페이코인, 그다음 보라가 가니까 그다음 밀크라든지 뭐 아이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호재를 받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일 발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강하게 좀 했던 거라서, 사실은 좀 지금은 어쨌든 집권 당이잖아요. 집권 당이고 집권 대통령이라서 뭔가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스테이블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자본금도 50억 원이고 규제가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그 규제를 대폭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기업의 자금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코인에 굉장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많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은 뭐 이런 코인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코인 시장을 주도를 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지 라인이 어디냐면 102.5K 한 103K 정도 돼요.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해주면 다시 한번 이거는 108K까지 단기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만약에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쇼칠 건데요 라고 하면 106K 정도 쇼치면 되는데 굳이 지금 비트를 쇼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비트 숏보다는 비중을 좀 낮춰서라도 알트코인들 눌림목을 잡는 게 전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알트코인들 눌림목을 잡아야 되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코인이랑 보라코인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라코인이 가니까 이제 뭐 밀크도 가고 디카르고도 가고 하는 거지 굳이 대장이 보라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보라 말고 다른 걸 할 필요는 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 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매물 소화를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앞전이랑 움직임이 다른 건 앞전에는 항상 이제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여기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보시면 다른 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에 매물을 잡아먹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RSI가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눌러준다면 이게 이제 피보나치 고점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가 피보나치 고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0.618 자리인 132원 자리가 이 보라코인의 강한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21선 자리 부근에서 RSI를 이렇게 골든크로스로 돌려주는 그리고 RSI 추세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준다면 그때 이제 135원 정도 매수 잡아서 강하게 슈팅을 노리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이따 뭐 나스닥이 떨어진다든지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면서 좀 조정을 준다면 일봉상에서는 128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되고요. 분봉상에서는 135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아랫꼬리 잡아가지고 강한 양봉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대 양봉 뭐 이런 이제 일봉의 캔들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치형 캔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코인인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다날 코인 상한가를 갖고 내일도 다날이라든지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잔량의 물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의 물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1선 자리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선이 언제 이렇게 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1차 파동은 여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 1차 파동에서 0.618 125원 자리를 지지하고 슈팅이 나온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저항을 177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슈팅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이 추세선이든 한 번 정도 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134원 정도 타점 잡으시던지 아니면 21선이 올라오는 뭐 118원? 근데 118원 이렇게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눌림목이 134원 정도 좀 형성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번 이렇게 터치해서 134원 정도 눌림목 주고 슈팅이 나오는 요런 거를 생각하면 요런 타점을 잡으시면 웬만하면 이제 수익 나올 것 같고요. 얘가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얘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캔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33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이 캔들의 시가를 깨버리면 이거는 파동이 끝나는 거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무조건 얘가 상승을 할 때는 여기 거래량이 터진 이 상승 추세를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자리가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한번 눌러주면 이 상승 추세선 한 134원 정도 135원 정도가 이 페이코인의 두 번째 눌림목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이랑 보라코인은 굉장히 좀 지금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잡아가지고 단타 한번 칠만하고 그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어쨌든 다시 한번 이 6월 6일날 이 시가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336만 8천원 여기까지는 내려와서 아래꼬리 만들 것 같아서 여기서 비트코인은 지금 뚫었는데 이더리움은 이 저항선을 못 뚫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저항선 선 하나 거으면 지금 뚫었잖아요. 뚫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21선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라서 근데 이더리움이 아직 못 뚫어서 알트코인들이 못 가는 거니까 이 비트코인이 여기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횡보를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져주면 김치코인 뿐만 아니고 해외 알트코인들도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